전주교도소 직원이 확진되고 7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전북 전역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불법 좌회전하던 화물차를 승용차가 들이받아 4명이 숨진 가운데 13년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익산시가 세청사 건립 비용에 보태기 위해 옛 경찰서 자리에 추진한 아파트 건설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JT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주교도소 교도관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교도소 직원과 수용자 1,5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주교도소는 수용자 면회를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수감 중인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이 어려워져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주교도소에서 민원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지난 16일 교도소를 찾은 한 민원인이 수용자를 면회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이 확진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를 펼쳤더니 이 민원인과 접촉한 민원과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다만 이 교도소 직원의 감염 이유가 민원인과 접촉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확인이 됐지만 다른 일상에서의 그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주교도소 직원 350명 가운데 90% 넘게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감염된 직원은 기저질환 탓에 백신을 접종받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전주교도소 전 직원을 전수검사하고 있습니다. 또 재소자 1,200명에 대해서도 가급적 전원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주교도소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민원인의 접견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수용자들과 만나는 교도소 직원이 감염되자 재판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예정된 구속 피고인들의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법원은 일단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뒤 언제 다시 재판을 열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주교도소 교도관을 비롯해 어제와 오늘 전북에서는 2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전주와 익산 등 시지역뿐 아니라 무주와 임실, 순창 등에서도 감염자가 나오면서 확산세가 전북 전역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3명의 확진자가 나온 프로야구 KT 위즈 2군 선수단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선수 1명과 그 가족 등 2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소속 선수와 직원, 가족 등 35명을 자가격리했습니다. 최초 인지 환자분이 서울, 또 수원, 그리고 타 지역에 방문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선 중에 그 확진이 됐을 거로 보고 예방접종을 마친 뒤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도 나왔습니다. 순창의 50대와 불가리아에서 입국한 20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례 접종했지만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전북의 돌파 감염 사례는 모두 6건으로 늘었습니다. 대구 확진자와 접촉한 완주의 30대, 광주 확진자의 지인인 임실의 10대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전북에서 나온 신규 확진자는 이틀 새 20명이 넘습니다. 자가 격리자는 2,0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전주와 군산, 익산뿐 아니라 무주와 임실, 순창 등 모두 7개 시군에서 신규 감염자가 나오면서 확산 범위가 넓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다양한 군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일 후가 되면은 더 심한 확산세가 이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방역당국은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병실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다른 지역 환자 이송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어제 전주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물차의 불법 좌회전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예전에도 같은 곳에서 이런 사고로 2명이 숨졌습니다.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도 문제지만 사고를 막을 안전시설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새벽
전주 동부대로로 불법 좌회전한 14톤 화물차를 직진하던 승용차가 추돌한 사고입니다. 승용차에 탄 10대 5명 가운데 4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13년 전인 지난 2008년에도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불법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직진하던 승합차가 들이받았는데 승용차에 탄 2명이 숨진 겁니다. 두 사고의 공통점은 무엇보다 안전불감증. 300m 떨어진 곳에 유턴 구간이 있는데도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차량 통행이 적은 늦은 밤이나 새벽에는 불법 좌회전이나 과속 차량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로 구조 등을 고려하면 언제든 똑같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저게 진짜 위험한 게 저쪽에서 오는 도로가 중간에 나무가 있고 약간 휘어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차가. 그리고 새벽녘에는 이게 대개 차들이 도로가 좁기 때문에 과속을 합니다. 이런데도 사고 예방 시설은 부족하다고 교통 전문가는 말합니다. 도로 바닥에 좌회전 금지를 확실히 알려주는 표시가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길 옆에 설치된 좌회전 금지 표지판은 가로수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와 통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사고 지점에 가보면 여전히 불법 좌회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상로 쪽으로 좌회전과 유턴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놓았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 부분을 통제하고 경찰과 전주시는 사고 지점의 중앙분리대를 서둘러 설치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JTB 뉴스 이정민입니다. 익산시청사는 지은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LH에 맡겨 옛 경찰서터에 아파트를 짓게 하고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 보태서 새 청사를 짓겠다는 게 익산시 계획이었는데 이 아파트 건립 계획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익산시 새 청사 건립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익산시 소유의 옛 익산경찰서입니다. 익산시는 LH에 맡겨 이곳에 34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로 했습니다. 내년 착공, 2024년 입주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개발 이익금을 익산시 신청사 건립 비용에 보탤 계획입니다. 그런데 LH가 아파트를 짓는 데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제성 등이 낮게 나오면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익산시는 LH와 협의해 사업 계획을 보완한 뒤 내년 상반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경제성하고 정책성 이 부분의 수치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요. 내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더라도 아파트 착공은 최소 1년 늦어지게 된 상황. 익산시 신청사 건립도 차질을 빚을 거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사 건립 예상 비용 948억 원 가운데 아파트 개발 이익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5%인 430억 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익산시는 아파트 건설이 늦어져도 새 청사 건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시에서 적립하는 청사 건립기금, 도시실행사업 추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 그 주택도시기금을 가지고 청사 건립은 추진을 해요. 이건 이거대로 가는데. 익산시는 지난 4월 현 청사의 일부 부서를 임시 청사로 옮겼고 조만간 현 청사를 철거할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무주신문입니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놓고 1년가량 갈등을 빚은 무주 하은이 집 사태가 장애인들의 탈시설 지원 조사를 벌이는 쪽으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무주군은 국가인권위 자문 결과를 토대로 무주 하은의 집 대책위와 장애인들의 탈시설 지원을 조사하고 TF팀을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안신문입니다. 무진장축협이 진안군 마령면 오동마을에 돈사 현대화 시설을 추진하려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규모가 커지는 돈사 때문에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돈사 현대화 시설의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열린순창입니다. 등하교 때 각각 500원만 내면 중고등학생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이른바 통학택시에 대해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순창군의 올해 통학택시 예산은 9,200만 원입니다. 현재 순창에서 통학택시를 이용하는 학생은 91명으로
관련 예산을 늘리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완주군의 마을신문 완두콩입니다. 완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예비 귀농인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비 귀농인들은 1년가량 거주하며 연간 200시간의 영농교육과 실습 텃밭 운영, 그리고 맞춤형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농촌 생활을 꿈꾸는 젊은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북대 신문입니다. 전북대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 사용과 사무실 종이 절약, 그리고 변기 절수용 장치 같은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 그린피스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는 높은 전력 소비량에 비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여전히 낮아 대학 측이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지역 주간지와 마을신문, 그리고 대학신문을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전주에서 20대 남성을 살해한 30대 여성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피해자의 누나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 여성이 한 달 반가량 만나고 헤어진 동생을 7개월간 스토킹하다가 집에 몰래 들어가 살해했다며 가해 여성의 신상을 공개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 여성은 지난달 20대 남성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중고차 수출 복합센터 건립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2곳이 신청해 다음 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대기업이 빠져 있어서 사업 활성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050억 원이 투입돼 2023년까지 지어질 새만금 중고차 수출 복합센터는 품질 인증센터와 정비 부품단지, 그리고 매매업체 입주단지 등을 갖추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미뤄진 프로축구 전북 현대 경기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당초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에 예정됐던 전북의 4경기를 8월과 9월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의 K리그 최종전은 오는 10월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전주 서학동 예술마을에 예술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섭니다. 전주시는 19억 원을 들여 서학동 예술마을에 예술 전문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가 포함된 예술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올해 말까지 예술도서관을 먼저 지은 뒤 내년 6월쯤 생활문화센터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을 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 후 돌봄 공간이 늘어납니다. 전주시는 오는 11월부터 완산구 3곳과 덕진구 4곳 등 7곳에서 야호 다함께 돌봄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돌봄센터에서는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대학 내 창업 기업을 돕기 위해 27억 원 규모의 대학 창업 펀드를 새로 운영합니다. 전북대 기술지주회사는 최근 교육부와 한국벤처투자의 창업펀드 조성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창업펀드는 펀드 총액의 75% 이상을 3년간 투자하고 8년 동안 운영됩니다. 국제로타리 3670지구 박종환 총재와 익산지역협의회 류동곤 회장 등이 오늘 익산시를 찾아 수해복구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이달 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겪은 익산의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면서 희망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전주의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아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완주는 35.3도, 익산은 35.1도까지 올랐습니다. 전주와 익산, 완주 등 9개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등 2주 가까이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일부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일요일까지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진 뒤 다음 주부터 32도 안팎으로 무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